중국은 틀림없이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는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 전승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참석이 확실시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다면天安문 성로 위에서 시진핑 그리고 푸틴과 나란히 선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찍힐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天安문 성로에서 시진핑에 쎄쎄했다. 이걸 본 트럼프가 화나서 코리아 파이어!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대일전쟁 승리 기념일, 즉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 전승절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측은 대선 전,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 이전부터 한국 정상의 전승절 참석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학술대회나 대사관 행사 등에서 언급하는 식으로요. 그러다가 이 대통령 취임 7일째인 6월 10일 이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 주석이 직접 전승절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지난 1일 중국 외교부에 유진숭 아주국장이 방한했는데 한국 외교부에 또 초청 의사를 전했다고 해요. 시 주석부터 정부, 민간단체가 전방위적으로 이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해야 한다고 얘기한 거죠. 이 전승절이 어떤 행사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전승절은 대일전쟁에 승리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5년 9월 3일 당시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사령관에게 항복 문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열병식입니다. 중국 열병식은 수도인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열리는데 이天安문의 성루에서 시 주석과 각국 정상들이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과 무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죠. 특히 올해는 전승절 80주년인 만큼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예상되고 있어요. 중국도 우리처럼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중요하게 여기고 시 주석의 3연임 중에 치러지기 때문이죠. 지난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는 군 병력 1만 2천여 명과 군용기 200여 대,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기 500여 개가 동원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어요. 미국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승절 열병식엔 미국에 군사적으로도 꿀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힘장을 할 게 분명합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적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2015년 9월 3일 박 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란히天安문 성루에 올라서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고 또 이때 서방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 당시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동맹인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굴기를 상징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6.25 전쟁 당시 적으로 싸웠던 중국 인민해방군을 사유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었죠. 또天安문 성루가 갖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天安문 성루는 1954년과 1959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군 열병식을 참가했던 자리예요. 당시 두 사람은 항미 원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구한다는 혈맹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죠.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는 참석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반도 평화 번영,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라는 인식이 이번 행사 참석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요. 또 중국은 우리 최대 무역국이라는 점도 작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외족 실리를 택했다는 건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박 전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지 불과 1년 뒤에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문제 삼아 온갖 도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관계도 나빠졌죠. 당시 미국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혈맹인 한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에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당시 외신에선 미국이 한국의 전승절을 참가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어요. 물론 미국 측은 이를 부인했고 중국 전승절 참석은 한국이 결정한 일이라고 했죠. 이 외교적 수사를 해석해보면 어디 할 테면 해봐 이런 뉘앙스죠. 특히 일본 측 반발이 거셌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패전 기념일이잖아요. 일본 국유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인터넷판 미중 양다리 외교 끊이지 않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전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조선시대에도 박 대통령과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 제26대 왕 고종의 부인 민비다. 이씨조선은 말기에 청, 일본, 러시아, 일본, 러시아 등으로 내외 정세가 변화할 때마다 4대의 대상을 바꿨다. 그 DNA를 짙게 계승하는 한국이 이씨 왕조의 재래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4대스러움을 선보인다. 이렇게 비꼬았죠. 정부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전승절 참석을 압박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미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8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자기 소유 골프 리조트 등을 둘러볼 것이라는 영국 언론 보도도 나왔죠. 외교가에선 대체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못했는데 중국 주석부터 만난다? 그것도 전승절에 참석해서? 무엇보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어요. 트럼프. 예측하기 어렵죠. 독단적이고 감정적이고 무모한 결정도 서슴지 않습니다. 현재 트럼프에게 제1의 외교 목표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최근 벌어지는 관세 전쟁의 목표도 결국 중국이죠. 타이밍도 나쁩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문제 등 중대한 현안을 협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꼭 트럼프가 아니라고 해도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중국 견제, 압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미국은 2018년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관할하는 세계 최강의 함대를 가진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는 미국이 중국 견제의 기존 파트너인 일본에 더해서 인도와 호주를 포함하는 대연맹을 구축해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 압박하겠다는 전략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틀림없이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는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 전승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참석이 확실시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태난먼 성루 위에서 시진핑 그리고 푸틴과 나란히 선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찍힐 거예요. 지난 2015년 전승절 기념식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자리는 시진핑, 푸틴 옆자리였거든요. 이걸 미국과 우방국이 어떻게 바라볼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또 중국 내부 상황도 면밀히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최근 중국에선 시 주석 실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유지하고 중로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선택이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태난먼 성루에서 시진핑에 쎄쎄했다. 이걸 본 트럼프가 화나서 코리아 파이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